8년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방구석에서 1인 사업가로 살고 있는 부에나 팍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싱가포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싱가포르로 넘어가 생활을 하다가 적응하나 싶었던 기간인 1년 반 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귀국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서였고, 둘째는 해외 취업의 설레임도 잠시뿐이었고 직장은 직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설레임을 갖고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는 과정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한국 동료들의 도움으로 싱가포르의 프로퍼티 구루나 99.co라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도 살펴보고 어느 동네가 살기 쾌적한지 직접 돌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을 구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한국만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디에 살아도 다운타운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 넓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둘째는 월세로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의 한국 동료들의 소개로 집을 알아봤는데 그냥 월세로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매매, 전세, 월세 중 매매가 비싸다고 한다면 전세나 보증금을 좀 조절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보증금 조절도 없이 무조건 월세밖에 없어서 생돈 나가는 느낌이 좀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어떤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냥 외국인은 사지 말라는 세금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취득세처럼 취득시 내는 인지세 세율이 최대 4%인데 이거는 싱가포르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내는 세금인 반면 외국인은 여기에 더해서 ABSD라고 추가 인지세를 20%나 더 붙여서 쉽게 말해 10억짜리 콘도를 사면은 2억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대신 주택 매수 시점에 따라서 3년 혹은 4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추가 인지세가 20%였지만 지금은 30%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나마 중개인이나 주변에서 추천하던 게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계약을 하는 거였는데 일단 계약금만 마련하면 됐고 신축발을 좀 받는 편이라서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좀 특이하게도 대부분 국가 땅에서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99년 뒤에 국가에 환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시점에는 가장 비쌌다가 기간이 지날수록 시세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가 아닌 지역에 콘도를 좀 봤는데 거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시세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원래 정상이었는데 요즘은 또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에 흐름을 올라타서 그런지 싱가포르도 시세가 다시 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월세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아봤던 콘도가 지하철 종점역에 거실, 화장실 하나, 방 하나 구조였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2,100달러였습니다. 베드타운이라서 마트,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이 크게 있었고 한인들 거주하는 곳과도 매우 가까워서 살기 좋아 보였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면은 조금 할인이 됐었는데 저는 다른 지역에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월세를 조금만 깎고 1년만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200만원 꼴인데요. 200만원이면 좋은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주변에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살았던 분한테 제가 2,100달러 월세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주 싼 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좀 더 도심에 룸쉐어링이나 단독주택에 방 하나 얻어서 살거나 HDB라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월세가 좀 더 저렴했지만 콘도가 더 쾌적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외국인들은 콘도에 많이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레터 오브 인텐트라고 의향서를 제출해서 집주인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집을 깨끗이 쓰는 걸로 싱가포르 집주인들도 알고 있어서 한국인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향서를 내면은 계약까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인 세입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대략 난감해지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살짝 언급해드린 것처럼 대부분 토지가 국가 소유인 점입니다. 싱가포르 전체 토지 면적이 서울이랑 비슷해서 국가라고 하기에는 면적이 굉장히 작고 1966년도인지 토지 수용법으로 인해 국가로 토지가 수용돼서 도시 거의 모든 곳이 국가 소유이고 그렇다 보니 계획에 의해 잘 정비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처럼 김포나 파주 등 경기도 외곽에서 자주 볼 법한 엄청 넓은 땅에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걸 볼 수도 없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처럼 토지 건물 모두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걸 경험하다 보니 싱가포르에 살면서 느꼈던 한국 부동산의 장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요. 첫째는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월세가 비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월세가 싱가포르만큼 비싸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는 한국도 취득세 중과에 높은 보유세, 양도세율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없는 토지나 상가를 내 명의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시장 참여자로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부동산 공부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직장을 옮겨봐도 다니면 다닐수록 별로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미국같이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 가보고 나서야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행위, 내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이 경험 덕분에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장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한국도 싱가포르에서 취하는 세금 정책 등을 따라하고 있죠. 싱가포르처럼 여러 채 투자하면 취득세가 늘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보유세와 양도세도 늘고 물론 지금은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앞으로 기회의 문이 계속 열려 있을까란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도 4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정치인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떠나서 그냥 봤을 때는 개인이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거래가 가능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도 겪어봐야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토지 소유가 제한된 나라에 살아봐야 내 소유의 토지를 인정해주는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세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 살아봐야 전세가 가진 장점이 뭔지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라고 해야 할까요? 꼭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소중함을 깨닫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